자, 수요일이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슈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립유치원의 원서 접수비입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사립유치원의 입학 전형료를 부활시키는 조례를 발의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입학 전형료를 부활시켜서 부모들이 무분별한 중복 지원을 막고 또 이로 인한 유치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 유치원 접수비가 2012년 무상공통 보육과정에 적용되는 아동에게는 입학 전형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조례를 정면으로 뒤집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부담만 늘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나종혜 씨와 김세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매년 이맘때면 유치원 원서를 넣기 위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네. 이 경쟁에 딱 한 몫을 하려고 하는데 이 추첨 경쟁 전쟁이라고까지 말이 나올 정도인데, 나종희 씨는 유치원 선생님도 하셨었고 그리고 또 학부모셨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사립 유치원 입학 경쟁 얼마나 치열한가요? 지난달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국공립 유치원이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은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받았다고 해요. 경쟁률이 적게는 2대1에서 많게는 10대1까지. 그리고 또 인기가 있는 유치원은 더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유치원에 뽑히면 로또에 당첨됐다고 엄마들 사이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아이들 정말 뭐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선발하는 것도 아닌데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고 또 선발됐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무슨 일인지, 해마다 반복되는 이 우스꽝스러운 일에 부모들이 언제까지 동원이 돼야 되는지, 이 일이 언제 끝나게 될지 저는 국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김세환 씨는 이제 갓 아빠가 되셨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유치원 입학 전쟁에 대한 이야기 주위에서 자주 들으실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네, 저도 빨리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서 주변에서 듣는데 저는 아직 실감은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첨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대학교 때 합격했나 떨어졌나 막 그거 확인하는 그런 느낌까지 든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상 붙고 나도 그 거리상 좀 먼 경우도 있고, 또 막상 좀 다니다 보면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서 옮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것을 딱 보면은 그 경쟁률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다거나 아니면 소문이 많이 나서 정말 좋은 건 아니고, 개별적인 자기 자식들의 그런 거를 잘 살펴보고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대학도 뭐 대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못 가는 학생들 재수하잖아요. 유치원도 그런 경우 있나요? 못 가는 유치원생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엄마들이 뭐 한 해 더 쉬기도 하겠지만 요즘 엄마들은 보통 바깥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 집에 놔두면 24시간 타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어디든 보내려고 하죠. 보내긴 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곳은, 인기가 많은 곳은 못 보내고 그 다음 차선책을 찾는 차선책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과거에도 이런 유치원 입학 경쟁 치열했나요? 과거에도 이렇게 심했나 싶은데 저는 유치원 안에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그런데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거에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대신 유치원이 많이 부족해서 콩나물시로 유치원이었거든요. 한 반에 저는 40명까지 맡아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반에 그 정원수가 20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5세는 20명인데 그 대신 선생님이 2분 이렇게 책정이 되고 6세, 7세 20명씩 각각 한 선생님이 배정이 되는데, 과거엔 그만큼 옛날에는 유치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반의 아이들을 많이 받았죠. 제 기억에도 저도 어렸을 때 유치원 안 다녔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옛날에는 됐었는데, 그만큼 뭐 꼭 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장현 씨 유치원 나오셨어요? 네, 저는 유치원 나왔어요. 김세환 씨도? 저도 안 나왔습니다. 저도 안 나오셨죠? 저만 나왔네요.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그렇군요. 저도. 저 때는 근데 입학은 굉장히 쉬웠었는데, 뭐 앞서서 나종희 씨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인기가 있는 유치원은 10대 1까지도 가고 그보다도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말
아까 박철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 온 가족이 총출동을 해서 여러 곳에 원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열 경쟁이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중복 지원을 막고자 원서 접수비를 부활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원서 접수비를 부활을 함으로써 그 중복 지원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접수비가 네. 다시 부활한다고 해도 저는 중복 지원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네. 네. 접수는 하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접수비가 접수를 있든 하죠. 없든. 그렇죠. 접수를 하죠. 예. 그리고 중복 지원을 이제 국가에서는 뭐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지금 접수비를 부활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게 2012년도에 조례안 폐지 당시에 했던 말이 있어요. 예. 전용료나 접수비 등의 비용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네. 무상교육 대상인 유아에게 받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네. 하고 이 조례안을 폐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한 번에 폐지한 게 아니었어요. 12년에는 5세, 2013년에는 4세에게 접수비를 받지 않았고요. 2014년 바로 불과 작년입니다. 14년에는 3세를 받지 않아서 그 제도가 완성이 된 게 작년이에요. 예. 불과 작년인데 왜 이렇게 불합리하면서 폐지했던 제도를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접수비 부활로 중복 지원을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다만 예전에는 7, 8만 원에 달했던 고액의 원서 접수비가 문제가 됐던 만큼 유치원 연합회 측에도 전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주문했다 했는데 여기에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나 잘했죠? 하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원장님들 편에서만 생각을 하시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조례안을 부활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님들 사실은 엄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원장님들로부터 청탁을 받으셨나? 이런 오해를 받고 계십니다. 네, 항상 선거철이 되면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데 김세환 씨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중복 지원 절대 막을 수 없죠. 대학 원서를 뭐 돈 안 받는다고 그래서 돈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네. 엄청 더 비싼데도 엄청 많은 군데 그렇죠. 그 원서를 간절한 접수하죠. 만큼 많이 넣게 되거든요. 그렇죠. 좀 솔직하게 그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참에 돈 좀 벌어보자. 유치원 원장들도 이제 보육 지원금이 정부에서 줄다 보니까 네.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생계를 꾸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 뭐 돈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솔직한 마음들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분 뭐 말씀은 네. 이렇게 원서비를 받게 되면 중복 지원은 막을 수 없고 일단 취지가 중복 지원을 막자라는 취지였는데 그렇죠. 그 막을 수 취지에 없죠.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유치원의 그 어떤 유치원 원장들만 좋은 정책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접수비 부활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김세환 씨가 그 접수비가 6, 7만 원 한다고 하면 원서 쓰는데 좀 더 신중할까라는 뭐 그런 질문을 드렸을 때 네. 어떻게 될까요? 좀 부담은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중한다는 표현이 아이들이 있는 부모로서 네. 적합할까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가 처음 가는 보육 교육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6, 7만 원 든다고 해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여러 군데 안 쓰겠습니까? 여러 군데 당연히 쓰겠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예.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6, 7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또 솔직히 좀 줄이시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원서 접수마저 못하나? 라는 그런 자괴감마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 초인가요? 그 담배값을 많이 인상했잖아요. 그렇다고 담배 소비가 줄지는 않았어요. 통계적으로 나왔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많이 팔려나갈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네. 가격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부격차로 인해서 보육 기회 격차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는 말씀하시는데요. 네,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예,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좀 그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실제로 중복 지원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에 대한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들은
중복 지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유치원에서 접수비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우리 나종희 씨가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유치원이 많이 부족하고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야겠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부모님들이 중복 지원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가족을 동원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동네 친구들 한 5명 정도 동원을 한다고 제가 어제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동원을 해서 이렇게 네. 접수를 한다고 하는데 11월 25일을 시작으로 긴 시간의 입학 작전이 시작됩니다. 예. 아이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12월까지 많게는 7차례나 중복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추첨이 되기를 기다리기를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유치원은 과연 어떤 불편을 겪을까요? 중복 접수비를 받은 걸로 중복 지원으로 접수비를 많이 받는 불편을 겪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등록 안 한 어린이가 생겨서 대기자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으면서 추첨되셨습니다. 이렇게 입학이 허가가 됐다고 이런 전화를 거는 불편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접수비가 과연 그리고 어디에 쓰일까요? 교육비로 쓰일까요? 아니면 교사 월급으로 쓰일까요? 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유치원 현장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야 말한다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유치원 원장님 그런 아무리 수업료를 많이 받고 아무리 그런 접수비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유치원 교사에게 그 월급을 더 준다, 뭐 보너스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도리어 경력이 많은 유치원들 교사를 자르는 경우가 더 많죠. 월급이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예.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르시고 갓 졸업한 유아 교사를 유치원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유치원 현장이 사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 우려가 있고요. 대부분 접수비는 유치원 원장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네, 접수비가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조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유치원 원장님 배만 불리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그 입학 접수비 부활을 찬성하는 입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거의 대부분이 그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진행자니까 이런 이게 유치원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얘기를 하면 네네. 입학금까지 냈다가 예비 당첨자로 충원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은 사실 유치원 입장에서는 번거롭다라는 게 유치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 예산적으로 부족해 낭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유치원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접수비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김세환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분들 주장대로 예. 접수비가 아까워서 몇 군데만 이제 골라서 접수를 한다고 쳐봐도 어차피 아이들을 막 성적에 의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추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유치원을 고를 때 뭐 내 아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려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더 인기가 많은 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나마 예비 입학생이라도 있던 곳은 오히려 더 지원자가 줄어서 나중에 전화해서 이번에 예비 줄 섰다가 됐으니까 오세요라고 말할 사람까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예전에 그 예전 대학 때 전기 후기로 나눴잖아요. 예. 그것처럼 인기 있는 유치원은 전기로 다 빼고 인기 없는 유치원은 후기로 다 빼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지만 일부에서는 유치원들이 접수비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두 분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지 나종희 씨 이야기 먼저 들어보죠. 네, 맞습니다. 저도 장사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아교육이 하루라도 빨리 의무교육이 돼야지 유치원이 유아를 상대로 이런 장사를 하지 않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유아를 상대로 장사하기 딱 좋은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서 그 맞벌이를 위한 교육기관이 생긴 지 90년대를 시작으로 한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줄을 서서 접수를 해야 되고 또 당첨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국공립 유치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네. 그러니 사립 유치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사립 유치원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들이 아무리 접수비를 받아도 또 아무리 수업료를 비싸게 받아도 교육열이 대단한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 교육비 상한가를 제시한 것을 무시한 80.2%의 유치원이 교육비를 인상한다고 해요. 예. 유치원 교육비가 거의 20% 가까이 해마다 오른다고 하는데요. 네. 정해지지 않은 접수비 과연 얼마나 받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김세현 씨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그 나종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송재영 의원 등 새누리당 17명의 의원들이 이제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뭐 받아라라는 받지 말라라는 조항만 살짝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인기가 많은 대형화된 그런 사립 유치원들은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진 곳들은 접수비를 아예 받지 않게 되겠죠. 네.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리고 또 아까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5세부터 3세까지 없어졌던 거잖아요. 예. 이 법안의 취지가 무상 공통 보육이라는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무상 보육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었는데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건 거예요. 무상 보육, 의무 보육이죠. 근데 이 공약을 제대로 요즘 실천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청 혹은 정부 지방자치제한테 다 떠넘기고 있거든요. 이러한 책임을 마치 서울시 전체 의견인 양 예. 반영하게 돼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꼼수가 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 이참에 혹시 또 무상 보육이나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복지를 점점 축소 혹은 폐지하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누리과정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네. 전혀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서 시의원들이 뭐 릴레이로 국회 앞에서 좀 시위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학부모들 뭐 이렇게 보면 사립 유치원에 몰리기 때문에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률이 치열한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입학 전형률을 받겠다라는 취지인데 실제로 사립 유치원의 경쟁률이 높은 편인가요? 국공립보다? 네. 아무래도 사립 유치원의 경쟁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국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아. 해요. 입학 비율을 보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차선책으로는 사립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사립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단순히 타가기관이다. 이런 인식이 좀 굳어져 있어요. 어머님들의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데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 엄마들은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그런 의식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립 유치원은 또 예쁜 건물에 또 뭐 예쁜 시설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원복을 입고 등원한다는 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또 어머니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시설이 좋으면 교육의 질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설이 좋으면 교육의 질도 과연 좋을지 많은 교육비를 받은 만큼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교구를 제공할 것인지 예. 간식을 제공하는지 식사비가 제공될지 저는 이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한 또 접수비를 많이 받은 만큼 교사의 처우가 개선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 교육이 저는 무슨 자신의 그런 재산의 그런 것으로 이용된다는 게 전 너무나 좀 안타깝고 특히나 유치원 교육이 하루빨리 의무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을 실패한 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에 가야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데 반면 그 내부 사정을 유치원 교사나 그 원장님들 그리고 그 교육기관의 그 내부 시설을 잘 아는 요즘 강남 엄마들이 정보에 빠르잖아요. 예.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는 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를 예. 또 애쓰고 또 줄을 선다고 하는데 네. 하루빨리 그 유치원이 의무 교육화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 어머님들 그 사립 유치원 교육비 비싸고 건물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좋고 이런 곳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유치원 원장님의 교육 철학을 보셔야 되고요. 그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 교사들의 표정이 어떤지 보셔야 돼요. 네.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는지,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원장님의 교육 철학 이런 것도 염두에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시설보다는 교육의 질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겠습니다. 뭐 앞서서 나종희 씨가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공립 유치원이 사립에 비해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립으로 몰리는 이유도 있을 거고 사립 유치원으로 몰리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그렇겠죠. 같은데 예. 이 공급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공립 유치원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우리 김세환 씨는 그 사립보다는 공립에 보낼 의향이 있으신지요? 저는 더 많이 생긴다고 해도 네. 예.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보낼 생각이 없어요.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직접 돌보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보내게 되더라도 네. 무슨 생각이 있냐면 가격이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내는 건 싸지만 1인당 아이를 돌보는 비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들어가는 세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싸다는 게 아니에요. 국공립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다른 쪽으로의 부담이 다시 돌아올 거고 국공립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를 밟아야 돼요. 예. 근데 그 인증 절차라는 게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로 그리고 계획하는 대로 그 교육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를 일단은 바라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더 안정적인 그런 처우를 받기 때문에 더 질이 높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증정차를 받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서류를 다 맞춰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강사님도 많이 오시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업무가 과중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시간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국공립에서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하나 공통되는 의견이고 또 부모님들 입장도 들어봤어요. 예. 그 국공립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소홀히 해도 그 다음 아이들이 계속 들어오고 본인들의 월급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잘 대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아이들이 적은 그런 사립 유치원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들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집중해서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에 국공립 유치원이 일단 첫 번째로 그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곳이 되겠고 그 다음이 사립 유치원, 그 다음이 국공립 어린이집, 그 다음이 사립 어린이집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면 그 유치원,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이 됐든 사립 유치원이 됐든 네. 유치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것 같고요.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없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누리과정도 보육 대란으로서 이렇게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유치원에 대한 쏠림 현상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어린이도 아니고 유아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유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키우는 일에 왜 누리 예산을 지자체로 떠넘기는지 이게 참 전 이상한데요. 게다가 서민층 자녀가 더 많은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예.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에만 지원하겠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교육제도가 전 이상하게 흐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나마 누리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다양하게 교육기관을 선택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네. 누리 예산을 유치원에게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돈 조금 더 내고 그냥 사립 유치원에 보내겠다 이런 예. 엄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으로 많이 몰릴 것이고 또 유치원 원장님들은 미소를 지으시겠죠. 접수비가 얼마인지 책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부모들은 유치원으로 몰릴 테니까 유치원 원장님 주머니만 좀 더 두둑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방법은 유아교육을 꼭 의무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출산이 심각하다면서 저는 왜 이걸 빨리
해결을 안 하는지 이해가 되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 인식도 전환이 돼야 되겠는데 꼭 비싼 유치원만이 좋은 유치원이다. 이런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는데요. 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비싼 돈으로 들어올까요? 어머님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비싼 게 좋은 물건이다. 가장 비싼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모든 물건 그리고 교육비 이런 것들이 비싸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비싼 똑같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 선생님이 있을 때 비싼 교육비를 요구한 선생님께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 정말 이상한 현상인데요. 그 저출산이 심각한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치원 교육, 유아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빨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기둥들이에요. 이 기둥들이 지금 사라지길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번 일을 들은 신혼 부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애를 낳아야 될까요, 누나? 애를 낳지 말아야겠어요. 또 결혼을 앞둔 친구들도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는데 그러면서 뭐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김재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짧게 그 입학금을 이렇게 다시 찾아가는 부모님도 계신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접수비를 받지 말고 차라리 이 입학금에서 계약금식으로 뭐 10% 저희 뭐 계약 파기하면 10%씩 떼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추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거는 고려 안 해보는지 좀 의아해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 국공립에 가장 많이 주고 사립 유치원에도 분명히 예산이 나갑니다. 예. 전 그거를 유치원으로 바로 예산을 내려보내지 말고 네.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들께 뭐 조금씩 지원금이 나가긴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지원금을 아예 부모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고 부모님들한테 더 개별적으로 지원을 더 많이 해서 네.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국공립을 보낼 것인지 네. 사립을 보낼 것인지. 그래서 선택의 주체를 아니면 지원받는 주체를 유치원이 아닌 개별 가정으로 네. 돌려보내주게 되면 더 유치원들도 더 경쟁할 것이고 예. 또 국공립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저 이런 식으로 좀 부모님들이 믿는 정책이 예.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고객은 이제 학부모가 되겠죠. 네. 이게 보육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립 유치원 입학 전형료 부활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보육 문제 현 주소까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종희 씨와 김세현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